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오늘은 대형택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부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약간 섞여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생각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형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칭찬이나 홍보나 이런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미 먼저 경험을 했고 저 역시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고 회사도 옮겨 다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대형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페도 만들어서 작게나마 이제 운영하고 있고 카톡방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오시면 뭐 아직은 정보가 많지 않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이나마 그림을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경우에 기존에 이제 고급 택시 일반 세단으로 하는 거 하다가 대형 택시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니까 대형 택시로 넘어갔고 대형 택시에서도 이제 기존에는 다른 업체를 하다가 지금은 카카오벤티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뭐 이런 일반 택시도 하다가 고급 택시도 하고 뭐 대형 택시도 하고 전 솔직히 모범은 안 해봤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형 택시가 잘 맞고 대형 택시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벤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형 택시에서 비교를 한다면 뭐 특정한 곳을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이제 지원금이 많은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서 저는 이제 지원금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 지원금을 그만두고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한 몇 천만 원 다 토해냈죠. 그건 뭐 당연히 내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약속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받은 만큼 뭐 일한 만큼은 정리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토해내야죠. 그래서 그거 몇 천만 원 다 토해내고 카카오벤티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카카오벤티에서도 소정의 지원금은 있습니다. 근데 뭐 비교하면 그 비교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야, 한쪽에는 지원금이 많고 한쪽에는 지원금이 적어. 사실상 비교 안 되는 정도로 매우 적어. 근데 넌 왜 지원금이 많은 그걸 두고 카카오벤티를 하냐? 근데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원금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당장 이제 목돈을 지기에는 지원금이 괜찮지만 결국 우리는 택시기사고 손님을 모시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콜이고 손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봐요. 어느 정도의 손님, 지원금. 자, 이것과 또 다른 쪽에서는 충분히 많은 손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뭐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이 있는 쪽이 좋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쭉 가면 손님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들죠. 반대로 한쪽에서는 지원금은 적은데 손님은 많다. 내가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는 만큼 손님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급하지 않으면 후자가 맞겠죠. 저 역시도 이제 지원금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게 조삼모사다. 앞으로 받고 뒤로 깨지는 성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 토해내고 카카오벤티로 안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어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달리 생각하면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큼 회사가 자신이 있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얘기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여러 사업자가 있는데 한쪽으로 기사가 다 쏠리는 것도 긍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골고루 나눠져 있으면 오히려 기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뭔가가 쏠리지 않기 때문에 기사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기사 입장에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형 택시가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다양한 손님군. 이게 뭐 일반 택시의 손님, 그러니까 대형 택시라고 해서 꼭 많이 타는 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타시는 건 한 분이세요. 한 분, 대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두 분 타는 경우. 근데 일반 택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세 분 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택시에서 4명은 이제 거의 없죠. 근데 대형 택시는 4명도 꽤나 탑니다. 4명은 이제 굉장히 쾌적하게 타고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형 택시에서는 5명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날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날은 하루에 뭐 5분이 타시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이 타는 경우에는 뭐 하루에 5명이 타는 경우가 3번, 4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타는 경우도 꽤나 있다. 자, 이것 자체만 해도 일반 택시가 모실 수 없는 형태의 이동이 꽤나 있다. 물론 이게 일반 택시에서는 나눠서 택시 2대를 잡고 갈 수도 있지만 혹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라고 할 수 있는 걸 솔직히 5명이면 폰바이에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면 대중교통 요금만큼이나 싸게 폰바이 하면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야 네가 많이 태워가 버리면 다른 택시가 손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들이 5명 정도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대형 택시에 탄다. 우리가 이제 약간은 다인승의 형태까지도 시장도 진입하고 있다라고도 긍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양한 손님군, 그러니까 다인승의 손님군들이 일단은 좋고, 그 다음에 도심 안에서 도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인천공항 가는 손님들도 있죠. 아무래도 중장거리의 비중이 꽤나 많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택시보다는 조금 장점이죠. 이게 특히 이제 손님들이 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더욱 장점이겠죠. 그래서 넓은 트렁크가 있고 거기에 뭐 짐칸에서 의자를 접어서 실을 수도 있고, 접으면 아예 진짜 많이 실리고, 그 다음에 접지 않아도 웬만한 그 일반 뭐 소나타나 K5보다는 훨씬 많이 짐이 실리고 그랜저보다도 많이 실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짐이 어느 정도 있다, 캐리어가 있다 그러면 뭐 부담 없이 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도 크게 부담 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건 일반 택시에서는 손님군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손님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거리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짐이 있는 손님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손님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인천공항도 많겠죠. 인천공항 중에서도 뭐 일반 택시도 인천공항은 가기지만 뭐 이를테면 캐리어가 한 3개 4개 넘어가면 이제 일반 택시에서는 거의 힘들죠. 아마 일반 택시에 캐리어가 3개 이상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뭐 제가 많이 실어본 건 캐리어를 한 8개까지 실어봤어요. 8개. 뒤에 얘기 드리지만 캐리어가 8개예요. 그럼 얼마나 많겠습니까? 캐리어가 7개. 큰 거 한 3개, 4개 정도 하고 작은 거 3개 정도에 중간에 큰 골프백을 하나 길게 하고 이 정도까지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3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까지 타고 가죠. 이게 일반 택시는 아예 불가능한데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굉장히 넓은 손님군이 있어요. 당연히 대형 택시의 미래는 밝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대형 택시의 손님, 그러니까 수입이 왜 높냐 하면 요건 이제 다른 성격이에요. 피크 시간대에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대에 탄력 요금이 존재하는 고급 택시나 대형 택시 같은 형태가 수입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피크 시간대가 줄어들면 짧아지면 이제 아무래도 수입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겠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중장기적으로 봐서 대형 택시는 굉장히 손님군이 넓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 그리고 택시 시장 전체가 이제 좀 침체가 되고 손님군이 좀 줄어들더라도 적어도 대형 택시에서는 이게 손님군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뭐 다양한 손님군들을 다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량이나 운전에서 장점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높아서 시야가 높아요. 그러면 운전하는데도 답답함이 덜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손님이랑 거리가 멀어요.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손님과 멀어요. 손님이 아무리 의자에 앉아서는 팔을 뻗거나 뭘 해서 기사에게 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뭐 기사에게 손이 닿지 안 됩니다. 카니발은 스타리아보다는 좀 가깝지만 카니발조차도 손님과 거리가 꽤나 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님과 거리가 먼 게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손님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손님과 가까우면 이게 좀 불편하죠.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제 앞좌석에 일반 승용차 택시들도 손님을 잘 안 모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뒤에 타면 손님들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독립적인 공간에 있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높은 시야, 그 다음에 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쉴 때는 이제 차도 뭐 이렇게 되면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의자를 막 눕힐 수도 있죠. 180도 이렇게 눕혀지는 뒷좌석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냥 좀 뭐 굳이 차에서 길게 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잠깐 뭐 한 몇십 분 정도 눈 붙이고 조금 쉴 때 의자 완전 눕혀서 거의 눕듯이 자듯이 형태로 해서도 이제 차량에서 좀 쉴 수 있다. 자, 요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리고 뭐 일단 일반 택시보다는 돈을 많이 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적어도 장점이건 맞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에서 좋은 건 이건 이제 다른 사업자는 뭐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카카오에서는 이게 분명히 장점이에요. 예약 콜이 많아요. 근데 이 예약 콜이라는 건 일반에서 콜을 고르는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예약 콜은 뭐 가까운 시점부터 해서 먼 시점에는 뭐 한 뭐 다음 주 거도 있고 이렇게 손님들이 예약을 하면 그 예약 리스트가 있고 우리가 그걸 내 성격에 맞춰 난 예약이 싫어 즉시 콜만 좋아 그러면 즉시 콜만 하는 거고, 난 예약도 좋아 그러면 예약 콜도 하는 거고, 예약 중에서도 이제 좀 높은 요금인 것들은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잡기 위한 경쟁들도 있고, 그래서 예약 콜이 있어서 이건 조금 다른 성격으로도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즉시 콜 위주에서 뭐 콜을 받는 수락하는, 그래서 길빵도 하고 즉시 콜, 자 이런 형태라면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본적으로 길빵은 없죠. 길빵은 없는데
길빵과 유사한 성격의 즉시콜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즉시콜이 뭐 손님이 조금 먼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경우는 고작 몇백 미터 정도. 그러니까 마치 일반 택시가 쭉 가다가 태우는 것처럼 그런 형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즉시콜의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약콜을 보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을 투자하면 비싼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수익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굉장히 좀 제가 이런저런 택시를 다 해봤는데 저는 아마 다시 세단 택시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대형 택시에서 이제 뭐 전기차나 그런 쪽만 나오면 그쪽으로 넘어갈 생각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단점도 또 이제 까놓고 얘기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차가 좀 크다. 차가 좀 큰데 어차피 골목길을 가는 건 똑같아요. 손님들이 요즘에 다 콜을 부르고 그러면 뭐 예약을 길거리 큰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집이나 뭐 집 근처나 집 근처 골목이나 뭐 주차장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죠. 그럼 아무래도 차가 조금 더 크니까 물론 이건 익숙해지면 뭐 금방입니다.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아주 뭐 저기 관악이나 뭐 봉천이나 그런 진짜 언덕배기에 밤 시간에 주차 다 되어 있는 그럴 때 조금 힘든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고 뭐 적응이 되고 나면 일반 택시와는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차의 등치가 좀 크다. 자, 요게 있고 당연히 아무래도 차가 무거우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PG가 있고 근데 그 LPG가 아무래도 일반 세단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LPG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조하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점이라고 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단점은 뭐 차가 크다? 그 정도 말고 그 다음 차의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 아무래도 차들이 기본적으로 3천 중후반에서 뭐 좀 돈이 들어가면 4천대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고급 택시 세단보다는 돈이 적지만 그래도 일반 뭐 그랜저나 소나타 같은 일반 택시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뭐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그래서 돈이 차값이 좀 비싸다. 요게 조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차가 신청을 해도 빨리 나오지 않는다. 자, 요것도 조금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요런 정도. 그래서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단점이다라고 저는 별로 느끼지지 않아요. 뭐 아무래도 운행 거리가 많으면 차량 강가가 심하다. 아무래도 이게 애초에 이제 그 간이로 사는 그랜저나 소나타보다는 당연히 신차 가격이 비싸니까 뭐 그랜저나 소나타를 뭐 15만 20만 탔을 때 중고 강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차값 중고 차값이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강가가 덜한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3천 후반에서 4천 넘게 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막 15만 20만 넘었을 때 차를 이제 정리하고 한다라고 하면 강가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좀 길게 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바꿀 거면 아예 중고 강가가 덜할 때 적극적으로 바꾸는 식으로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이게 아무래도 다인승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면 아무래도 뭐 짐들도 혼자 타고 내려도 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좀 어떤 정리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 승용차에서조차. 근데 그게 이제 뭐 많이 타실 때 한 5분씩 타세요. 그럼 확률적으로 봐도 아무래도 조금 손이 더 가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뭐 아주 깔끔하게 그냥 다 타고 아무런 뭐 정리할 것 없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정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셨으니까 손이 조금 더 가는 거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카니발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려보면 이건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이미 LPG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리아는 높고 공간도 넓고 그래서 그냥 LPG 사시면 바로 보조금 받고 유가 보조 받고 이제 가스 넣고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PG가 없어서 개조를 해야 돼요. 근데 카니발은 내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구형 카니발 그러니까 지금 카니발을 산다는 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카니발을 사면 그거 다시 한 350, 400 주고 개조를 해야 돼요. 개조를 하고 순정 아닌 상태에서 돌아가야죠. 근데 지금 카니발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출고는. 그런데 내년 후반기 정도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와 맞춰서 소문에는 기본적으로 카니발 기존에 가솔린도 나오지만 카니발의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카니발의 전기차도 나올 수도 있다.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나온다면 카니발도 순정으로 LPG도 나오면서 카니발이 사실상 디젤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솔린으로
시작을 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 다음에 LPG까지 다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유튜브에 자동차 뭐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외장 스타일이 바뀌어요. 그리고 운전석도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나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러면 외장 스타일 바뀌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 디자인 바뀌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순정으로 가스까지 나온다. 혹은 가스는 아니고 전기차나 이런 것까지 나온다. 아니면 전기차 아니라도 하이브리드라도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을 사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제가 굳이 지금 대형 택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스타리아를 살 거예요. 스타리아 LPG를 사고 그걸로 이제 보조금 받고 그냥 운행을 하지. 굳이 지금 카니발 이제 멀지 않아서 1년만 안 돼도 뭐 구형이 되고 심지어 그게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가스 개조해야 되는데 그때는 가스 개조까지 순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스타리아를 하고 만약에 카니발을 한다면 내년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다만 이건 있죠. 내년에 신차가 카니발이 나왔어.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보다 좀 풀렸다. 출고가 지연되는 게 풀렸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되면 결국은 또 내년 후반기에 나오면 뭐 카니발 나오는 것까지 하면 후내년 2024년까지 시작하려면 넘어가 버리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은 뭐 좀 두 번의 일이지만 스타리아를 먼저 뽑아서 스타리아로 운행하다가 카니발로 이제 뭐 전기차나 카니발이 가스로 나온다. 뭐 만족하면 스타리아 계속 하는 거고 카니발에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카니발 전기차가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 전기차로 넘어간다. 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스타렉스나 이런 거 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버티다가 뭐 천천히 스타리아를 뽑거나 아니면 내년에 카니발 그 LPG가 나온다면 그걸 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카니발을 사기가 애매하다. 그 다음에 스타리아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게 있죠. 분명히 지금 수입은 대형 택시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일단 개인 택시의 정말 갈망이었던 부재 해제가 됐어요. 이게 단순히 서울에서 택시가 늘어난다. 자, 이런 관점과는 조금 달라요. 대형 택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도 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많이 가고 그 다음 가면 이제 복귀적 콜도 받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인데 우리가 부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단순히 서울에서만 택시가 증가할까요? 그게 아니죠. 자, 요걸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 법적으로 지금 국토부가 서울시만 택시를 부재 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는 지금 강제로 지자체에서 부재 해제에 대한 권한을 다 환수를 시킨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부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갔거든요. 환수를 했어요. 그럼 국토부가 이걸 주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 모든 지자체는 부재 해제를 해야만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서울시만 풀어준 게 아니고 전체를 풀어줬죠. 그러면 경기도도 이제 결국은 법적으로 보면 모두 부재가 풀려야 돼요. 그럼 부재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동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울시도 부재가 풀리고 그 다음 서울시와 경계한 주변의 경기도도 부재가 다 풀려요. 뭐 결국 그분들이라고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서울시가 풀리면 그분들도 다 풀려야 되겠죠. 뭐 그거 안 풀고 있다가 지자체는 이제 사실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부재의 권한을 환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를 강제하면 오히려 공무원이 박살나니까 그건 유지를 못해요. 뭐 시의회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도 부재가 해제가 되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손님은 100이에요.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자정 시간대나 뭐 특정 시간대에 이제 좀 승차난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간대는 택시가 충분하죠. 지금도. 그럼 이 지금 충분한 상태에서 택시가 서울도 풀리고 경기도도 풀렸어요. 사실은 서울만 풀렸으면 어떻게 보면 기사님들이 어차피 일하던 패턴도 있고 아니면 뭐 몸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에 뭐 10시간 초반 중반 정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사실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이 풀리고 경기도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 풀리고 만약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성남이 풀렸어. 그 다음 뭐 구리나 이런 데가 풀렸어. 자, 이러면 서울에서도 기존보다는 택시 공급량이 증가했죠. 그 다음 성남에서도 기존보다 택시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구리에서도 기존보다 택시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구리와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승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승차난이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부재가 풀렸다. 그러면 그 택시 중에서 기존의 성남이나 구리 안에서 손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손님이야 모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택시의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택시들이 어떤 운행을 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남이나 구리의 부재가 풀린 택시라고 한다면 성남이나 구리에서 어느 정도 시간대는 하지만 특정 시간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운행을 할까요? 저라면 바로 강남으로 쏴버립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택시를 보죠. 차라리 그냥 심야 시간대나 이럴 때 보면 경기도의 도시에서 뺑뺑이 도는 것보다
그냥 강남으로 쏴버리는. 그래서 경부를 탄다든지 올림픽이나 강변이나 이런 거 타고 그냥 강남으로 쏴버리는 택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강남으로 가면 혹은 서울 안으로 중심부로 들어가면 귀로콜이 뜨거든요. 그럼 귀로콜 그런 거 성남이나 판교 이런 데만 가도 네. 아니면 구리나 저기 뭐 어차피 경기도까지 가야 되니까 일산이나 이렇게 가면 솔직히 그게 개꿀인 거예요. 시간 대비로 보면 차도 안 막히겠다. 막 쏘고 막 부지런히 가면 거리도 많고 수입이 괜찮죠. 자, 이런 운행 방식이 지금도 이미 존재하는데 시간이 가면 결국 성남이나 구리나 그 서울의 인접 경기도에도 기존보다 차량이 늘어났으니까 부재가 해제가 되면 결국 그 안에서는 수입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요. 결국 거기에서 버티는 것보다 꽤나 많은 기사님들이 차라리 그냥 복귀콜 개념으로 쏜다라고 생각하고 서울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서울의 차들이 복귀콜을 위해서 경기도로 나간다. 그건 조금 모순이고 그럴 기사들은 뭐 굳이 거의 없을 것이고 반면에 경기도 기사님들이 그쪽에서도 차량 부재가 풀리면서 수입이 낮아지면 손님을 모시기 힘들어지면 서울로 들어와서 복귀콜로 그냥 쏘고 나가는 건 운행 수입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우리 서울 택시예요. 결국은 서울도 부재가 풀렸는데 경기도도 부재가 풀리면서 그렇게 복귀콜 개념으로 그쪽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서울로 들어와서 나가버린다. 이 꼴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도로 나가는 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 택시가 순수하게 경기도로 나가는 콜이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복귀콜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더 많은 택시들이 서울 안에서 이제 우리들은 돌아가겠죠. 결국 여기에서 고급 택시 같은 경우가 대형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장거리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다음 서울 외로 나가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높고 사실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런 콜 정도에서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자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재 해제를 무조건 찬성합니다. 부재 해제는 정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라도 부재 해제가 되고 이제 기사들 스스로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반 택시를 하면서 부재가 있었고 막 그 부재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뭐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주말도 어떨 때는 쉬다가 어떨 때는 못 쉬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아니고 그래서 부재는 무조건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 부재 해제로 되는 것과 별개로 적어도 이제 대형 택시의 관점에서 우리의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피크 시간대가 줄어들면서 특히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피크 시간대에 탄력 요금제가 높은 것들이 수입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연말까지는 그래도 버티겠죠. 설마 연말이 없진 않겠죠.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내년에 넘어가면 수입의 감소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수입의 감소가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수입의 감소가 없길 기대한다는 그 가치가 그냥 욕심이고 다만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하냐 콜이 어느 정도 감소하냐 그리고 이제 피크 시간대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짧아지냐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카카오벤트에 대해서 혹은 대형 택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 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애초에 대형 택시를 무조건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시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차부터 먼저 계약하시고 스타리아 계약하시고 지원이라면 계약하시고 카카오 벤티 무조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입이 뭐 어떻게 되든 내년에 뭐 어떻게 돌아가든 뭐 보릿고개 때 어떻든 말든 뭐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형 택시를 하기로 마음을 드셨으면 무조건 하십시오. 그리고 금전적으로 많이 쫓이지 않으면 대형 택시 하십시오. 마음을 먹었으면. 자, 그리고 하실 거면 무조건 저는 카카오 벤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 드립니다. 뭐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얘기를 하지만 방송으로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 드리고 그냥 카카오 벤티를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형 택시가 수입이 높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 대형 택시가 수입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내년 중반 이후에도 대형 택시의 수입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건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구조상으로 본다면 지금처럼 유지되는 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이제 내년에는 고급 택시에 대한 면허까지 규제가 풀리면서 대형 택시 자체의 숫자가 증가해요. 지금 4,000대급에서 7,000대까지 늘린다라고 하죠. 그러면 부재 풀리고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돌아와서 복귀콜 개념으로도 콜 많이 중장거리 가져가고 그 다음에 피크 시간대도 짧아지고 거기에 대형 택시 숫자 자체가 증가하면 수입의 감소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어느 정도는 감소를 해야 될 거예요. 다만 그게 진짜 어느 정도일지가 우리가 겁이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그냥 대형 택시가 지금 수입이 많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 뭐 하고 싶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고민을 잘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그랜저 정도의 차값이면 괜찮아요. 뭐 그랜저 깡통 뽑고 K8 깡통 뽑으면 한 2,6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옵션 조금 넣으면 2,900만 원이면 되고
사실 2600에서 2900 정도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타리아 모빌리티 뽑고 뭐 카니발 이거 뽑고 개조까지 하고 하면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값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매출이 일정 이상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매출이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지면 그때는 차값은 비싼데 매출은 낮아졌어. 근데 오히려 일반 택시를 봐봐요. 일반 택시도 차량이 늘어나서 뭐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택시는 오히려 부재가 풀리면서 매일 출퇴근 자정을 할 수 있어. 일반 택시는. 기존에는 부재가 받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형 택시는 오히려 대형 택시 숫자 자체도 증가하고 피크 시간도 짧아지고 전반적으로 중장거리의 비중이 줄어든다 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적어도 지금보다는 그림이 나쁘죠. 별로죠. 반면에 지금 그랜저나 소나타로 만약에 가조로 하신다라고 하실 때 이분들은 지금은 부재로 이제 20일밖에 못하지만 출퇴근 자정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제 부재가 풀렸어. 그러면 부재 풀리고 소나타나 그랜저로 2,500만원, 2,800만원 정도 주고 사셔서 출퇴근 자정 시간대만 매일매일 그냥 뭐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만 열심히 하신다든지 아니면 출근 발휘하고 좀 쉬다가 저녁하고 그 다음에 자정 정도까지 하다가 퇴근하신다라고 하면 부재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일반 택시 부재 있던 걸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반 택시는 수입이 올라가고 부재가 풀리면서 반대로 대형 택시는 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형 택시 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가고 내년 중반이 넘어가면 생각보다 수입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결국 여기에서 우리 일반 택시 중에서 이제 대형 택시로 고민하시는 기사님들이 마냥 지금만 보고 그래 무조건 대형 택시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택시에서 크게 불만이 없고 뭐 지금 이미 뭐 아직 그랜저나 K8로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다 뭐 그런 분들이면 굳이 지금 급하게 대형 택시로 넘어오는 건 조금 무모하겠죠. 내년 초반 지나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보고 그래도 대형 택시의 수입이 유지가 되고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넘어와도 되겠지만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 이제 대형 택시 면허 자격 풀리고 그다음에 차량 왕 늘어나고 그럴 때 이제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겠죠. 저는 그래도 방송을 할게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지금 3천 후반 4천만 원 들이면서 무모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 너만 꿀 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마음은 그렇죠. 이게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돈 많이 벌고 싶고 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입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미 기사들이 차가 뭐 고급 택시가 4,000대가 넘었고 내년에 7,000대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선뜻 아예 대형 택시 더 많이 버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냥 좋다. 지금은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내년 중반 넘어서도 계속할지는 자신은 못해요.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예 난 이미 대형 택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라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십시오. 대신 하신다면 가급적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 드리면 플랫폼 선택에서는 딱 한 가지예요. 카카오벤티를 하거나 카카오벤티 안 하실 거면 대형 택시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기사의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해요. 대형 택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형 택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카카오벤티를 할 거면 하세요. 근데 카카오벤티를 아닌 대형 택시를 고민하고 있다? 저는 하지 말라라고 까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형 택시에 대해서 이 정도입니다. 이런 거고 뭐 혹시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대형 택시에서 지금 개인 택시가 있고 회사 택시가 있어요. 그럼 회사 택시에서 기본적으로 월 산업금이 지금 얼마일까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뭐 대형 택시는 모두 회사 택시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회사 택시의 형태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존재해요. 근데 산업금이 보통 한 600에서 그러니까 1차로 하는 거. 그러니까 1차로 돌려주는 경우에 산업금이 한 600에서 600 중반이래요. 물론 그게 1차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산업금이 600에서 650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600에서 650 넘으면 그제서야 이제 한 200 중반 후반 가져가요. 어떤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차량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
이 정도를 기본으로 찍는 게 회사에서는, 회사 택시에서는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 택시에서 뭐 650에서 한 750만 원 그냥 1차로 그냥 열심히 하듯이 그 정도로 하면 그 정도 매출은 뭐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회사 택시에서 만약에 내년에 됐어요. 수입이 많이 감소했어. 피크 시간도 줄고 대형 택시는 증가했어. 그 상태에서 이제 대형 택시의 매출이 줄었어. 그래서 산학금, 사실상 산학금인 전액관리제에서 뭐 기준금이 600에서 650만 원을 못 집어넣었어. 1차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건 볼만하겠죠. 마찬가지로 개인 택시 기준에서도 이 정도 돈 넣고 이 정도면 뭐 우리가 한 600에서 700 이상은 매출이 기본적으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떼끗떼고 그래도 일반 택시보다는 많이 가져간다. 자, 이런 개념인데 평균으로 하는 그 정도에서 수입이 감소한다라고 할 때 그건 결국은 연비도 나쁘고 차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활부로 뽑으면 활부로 내야 될 거 많고 그러면 오히려 부재가 풀렸을 일반 택시에 비해서 장점이 있냐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택시 기준금이 1차로 할 때 한 600에서 650 잡고 있다. 그러면 개인 택시를 하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래야지 차량 뭐 연료비 하면 수지 타산이 맞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그거보다 적어도 매출이 적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그럴 거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 이제는 부재 완전 풀렸고 어차피 자유로운 일반 택시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실 거면 카카오벤티 하시고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비추드리고 그래도 관심이 간다. 고민된다. 그러면 뭐 다음 달 정도는 진짜 매출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 2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애매하죠. 그래서 뭐 관심을 간다 그러면 한 내년 한 4월 5월 정도까지도 어떤지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넘어오셔도 되고 지금 당장 차가 있는 분들은 뭐 12월 거 딱 뽑아 먹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어차피 차를 계약해도 최소한 5,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불가능하고 결국 지금 차를 계약해도 내년 중반 정도는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걸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년이 되면 인천공항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결국 거기에서 대형 택시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형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많겠죠. 그러면 차량 대수가 이제 대형 택시가 좀 증가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천공항으로 많이 빠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도심이나 여기에서 운행되는 대형 택시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해요. 자, 이건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참 이게 선뜻 진짜 여기가 정답이에요. 정말 좋아요. 하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뭐 지금의 다양한 상황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야 그러면 초보 택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래도 대형 택시가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 택시가 계속 할 거고 굳이 한다면 바꾼다면 나중에 이제 대형 택시는 그대로 하고 카카오벤티도 무조건 이것만 할 거고 다만 이제 내년 정도나 후내년 정도에 카니발 전기차나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면 그거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전 그거 생각밖에 없고 대형 택시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해서는 뭐 손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손님들이 많고 적고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으면 손님의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시겠죠. 손님의 군이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것, 손님 콜이 많은 것은 당연히 손님의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나마 좀 덜 불편한 손님, 만족스러운 손님이 있다. 이꼴 뭐다? 그건 형태로는 만족스럽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차량 대수가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만족스러운 손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런 손님만 이용한다 그러면 매출 자체가 다 줄어버리겠죠. 결국은 구조상으로 보면 많은 손님군, 최대한 많은 손님군을 해서 매출을 높이느냐 아니면 좋은 손님, 만족스러운 손님만 모시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박살나버리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님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심한 손님이 계신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주 손님의 형태들은 그냥 만족스러워요. 다만 이제 자정이나 이럴 때 취객 정도 그런 분들만 좀 그렇지. 근데 그런 손님 말고 일반적인 낮 시간이나 뭐 평범한 시간대는 손님의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